중에서도 일부만 고르자니 못 고른 다른. 예. 안녕하세요. 펀드솔루션 웹세미나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저번 주에 방송도 못했고, 이번 주에 이렇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뵙게 됐는데요.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마스크를 꼈지만 전달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도 역시 방송 시청 후에 평가하기를 완료하시면 이번에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상품권이 가거든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토픽은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사계절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거에 잘 버티는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인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대표 매니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EMP 펀드를 주로 운용하고 있는 이성규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올해더 전략을 기반으로 한 펀드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자리에 이제 저와 같이 펀드 운영을 하고 있는 매니저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 펀드 운용팀에서 저 이성규 팀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황희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시작할 때 정의부터 보면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대체 뭔가요, 이게?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먼저 이제 시대와. 잠시만요. 이거 네. 제가 넘겨봐도 될 것 같아서 이거. 오랜만에 적응이 안 되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넘겨드릴까요? 이거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예. 네, 먼저 올해더 전략 또는 사계절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일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동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가 그때그때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한다거나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매매를 발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도 작동을 할 수 있는 또 중장기로 꾸준하게 성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일종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런 식의 시도는 사실은 기존의 운용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투자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장 환경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좀 연구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시도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레이달리오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양한 이제 형태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얘기를 했던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영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의 비중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가져갔을 때 중장기적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브리지워터의 레이달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레이달리오의 올해더 전략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달리오란 분이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하시는 분이죠? 책도 쓰시고. 네, 맞습니다. 브리지워터라고 하면 요즘 많이 알고 계시고요. 브리지워터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적극적인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알파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베타에 잘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는 올해더 방식의 펀드가 있고요. 그 두 가지 플래그십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추가적으로 사계절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레이달리오나 브리지워터의 자료를 참고를 하면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성과에 미치는 그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 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또 경제 성장률이겠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이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뭐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구간이 있고요. 이런 구간의 어떤 매크로 국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네. 각 국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자산군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예. 다른 거죠. 뭐 네.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성장률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주식은 좋겠죠. 주식 사야겠죠. 네, 뭐 회사들이 기업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네.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부채 상환 능력이 좋아지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뭐 반대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뭐 금이나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금과 원자재 같은 것들이 뭐 이제 급등을 하는. 네. 뭐 또 하나를 본다면은 뭐 이제 디플레이션 구간 또는 뭐 성장률이 낮은 구간에는 우리가 보통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에 가장 좀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명목 채권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오레더 전략의 기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 자산군을 배치를 하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오레더 전략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국면을 나눌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이 어떤 국면이고, 향후에 어떤 국면이 바로 올 거다라는 예측은 어렵다는 거죠. 아무래도 경기가 언제 꺾이고 네, 이런 건 맞습니다. 안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매크로 국면이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런 국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차별하게 동등한 리스크를 배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같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동일한 확률을 배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테크니컬하게 좀 네. 기술적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이거는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따 테크니컬한, 뭐,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 황희영 매니저님께서 이따 아, 설명해 네. 주실 겁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일단 전략을 좀, 예. 이제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레이달리오의 오레더 전략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토니 로빈스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뭐 그런 작가죠. 네. 또 이제 머니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유명 투자 구루들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레이달리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오레더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인터뷰를 통해서 레이달리오에게 요청을 했어요. 뭐 일반 대중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산 배분 비율, 네. 바로 이제 황금 비율이 되겠죠. 그런 비율이 알려줄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이때 레이달리오가 요즘 이제 ETF라는 게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일반 예. 개인들도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직접 하기가 쉬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따라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네. 샘플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레더랑 거의 유사한 이름인데 올 시즌이라고 하는 네. 모든 계절이라는 이름이죠. 사계절에다. 네. 네. 결국엔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샘플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네,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시면 이제 주식의 30%, 채권의 55%, 원자재의 금과 이제 원자재의 각각 7.5%씩에서 15%.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플 버전이죠. 아주 정말 간단한 간단하게, 버전이죠. 예, 맞습니다. 예. ETF 몇 개만 섞어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네. 굉장히 크게 장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안정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비율에 대해서 이제 백테스팅, 즉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네네. 이제 그럼 이게 과연 정말 맞는 얘기냐라는 시뮬레이션인 게 저렇게 했으면 뭐 얼마 과거에 벌었나 이 얘기인가요? 어떤 성과를 우리가 얻었는지에 대해서 예. 숫자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유효한 건지 이런 식으로 장기간 투자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저렇게 간단하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간단해 보여서. 이게 이제 그런 건 예.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어떤 비율이잖아요. 그죠? 예. 네, 이런 거 보통 어떤 투자 전략이 공개가 되면 될수록 그 해당 전략의 성과가 좀 안 좋아지죠. 그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이런 식의 그 투자 전략이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생각하실 때 투자라고 하면 이제 주식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주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의 어떤 신호에 의해서 뭐를 사고 뭐를 팔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가 빈번한 전략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이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성과가 저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의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략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신다면 이런 오래더 전략과 같은 ETF 기반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비율은 네. 이게 알려진다 한들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지 않고 또 ETF를 통해서 브로드한 시장, 즉 이 주식 30%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네. 주식도 저희가 오래더 포트폴리오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올 컨트리 인덱스를 투자를 주로 하거든요. 아, 세계 전체에 네, 투자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모든 국가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니버스가 넓게 들어가는 자산군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용도가 높죠.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매수매도가 빈번한 전략 대비했을 때 네. 이거는 베타에 대해서 열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 효과로 성과를 추구하는 거지. 이때는 이런 걸 사고 이때는 뭐를 팔고 이런 식의 접근법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해도 그 본질적인 성과의 흐름이 뭐 저하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조그만한 기업 주식 사면 내가 사다 보면 주식이 올라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니까 그런 영향을 좀 적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잘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데 수치로 혹시 해놓은 게 있나요? 혹시 숫자들이?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저도 좀 봐야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서 예. 좀 과거 이제 97년부터 성과를 연도별 성과와 월간 성과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 또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 또 백테스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확인을 하시는데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뭐 요새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든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간단하게 ETF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실 수 있는 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도별 성과 보시면은 뭐 더 긴 구간에도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좀 저희가 이벤트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97년 이후로 한번 성과를 좀 넣어놨고요. 특히 2008년 뭐 저희가 기억하죠. 예.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제 뭐 주식이 반토막까지 나는 그죠. 구간이 있었어요. 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예. 그런 구간들을 다 포함해도 뭐 연도별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 구간은 총 뭐 4회 정도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이제 뭐 배분 비율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숫자가 잘 나오게끔 조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직에 의해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테스트를 해보면 이 자산 배분 효과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도별 수익률도 보시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으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플러스가 나거나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구간이 없죠. 예. 그래서 뭐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8%밖에 안 되니까. 예, 뭐 요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 국채, 뭐 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에 앞서 보여드렸던 비중이 그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30% 정도를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변동성이 큽니다. 나머지 자산군의 변동성과 밸런스를 맞춰 놓은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런스를요? 예, 그래서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세컨이 좋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그 구성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성과가? 좀 더 이제 와닿으실 수 있게 최근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든 자산군이 다 좋았어요. 잘 올라갔죠. 그죠? 모든 자산군이 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래더 포트폴리오를 그냥 편하게 투자를 하셨어도 플러스 16% 이상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뭔가 큰 노력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요. 2020년 성과 보시면 지금 7.2% 뭐 8월 달까지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올해 연초에 터지면서 2월, 3월 구간이었죠. 그때를 지난 성과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 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사이, 그 코로나 구간에서 굉장히 주식은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고요. 예.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구간을 버티기가 어렵죠. 그죠. 막 이게 뭐 지나놓고 예. 봤을 때는 뭐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가니까 예.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시는데 그게 막상 그 구간에서 어렵다라는 그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구간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에는 좀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초 이후의 성과 추이입니다. 그래서 올해더 포트폴리오가 가운데 보시는 굵은 빨간 선이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가 이제 뭐 주식, 그다음에 장기 채권, 원자재. 다른 사산들이. 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효과를 시각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예. 연초 이후 구간에는 뭐 원자재가 물론 많이 빠졌지만 네. 나머지 자산군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연초 이후로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구간만 딱 좁혀서 보게 되면 원자재와 주식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구성하고 있는 장기 채권이나 금이 이제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뭐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주식을 골라서 장기간 투자하면은 뭐 좋은 플러스 수익을 거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자산 배분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이라는 게 그 시장 수익률이 항상 플러스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또 그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 리스크 감내도는 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면 네. 그 사실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주식 이번에 코로나 때 막 20% 예, 30% 맞습니다. 떨어지면 잠이 안 오잖아요. 특히나 예. 그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노출도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자산 배분 투자로 뭔가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좀 건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숫자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단순하고 뭐 예를 들어 주식 30%, 채권 55% 이렇게 뭐 ETF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이걸 다 체크하기는 쉽지가 않죠. 다 다른 직업이 있고 저 같은 경우 집에 가서 애도 봐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그냥 누가 나 대신 좀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그런 게 없을까 어떻게 좀. 네. 사실은 아까 레이달리오 얘기를 드릴 때도 예.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가지고 따라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긴 했지만 예. 상당수의 다수의 분들을 역시도 자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직접 실행하기는 좀 분명히 진입장벽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실제로 ETF도 제공을 해드리고 예. 저희 회사 차원에서 예. 또 이제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펀드로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거죠? 예. 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거군요. 예. 저희 이제 요새 이제 핫하죠.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페이에서. 증권을 인수를 해서 예.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뭐 다들 사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2020년 2월에 저희가 뭐 삼성 믿음직한 사계절 EMP 펀드라는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뭐 펀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 함께 운용을 하고 계시는 황희영 매니저님께서 일단은 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항상 어느 분이든 처음에 오시면 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마우스 움직이기가. 저희 네. 그 국민 플랫폼인 카카오톡에서 되게 쉽게 그 일반 투자자, 일반 국민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희 펀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매수가 가능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 삼성 믿음직한 사계절 펀드는 아까 저희 이상규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떠한 경제 국면이 오더라도 저희가 최적의 투자 비율을 제공을 해서 조금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레이달리오 투자 대가인 레이달리오에서 이제 약간 좀 컨셉을 차용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경제 국면을 분석을 하고 이제 국면별 자산 성과를 분석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경제 국면을 분석을 하고 그 국면에서 각각 좋은 자산들을 이제 추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뭐 주식이 좋고 낮은 구간에서는 채권이 좋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원자재가 좋고 이렇게 다 성과 분석을 해서 이제 각각 그 국면에 대해서 최적의 이제 투자 비중을 예, 만들고요. 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는 그 국면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일가중으로 이제 배분을 해서 최종 네.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결국 네. 자산분들끼리 서로 예. 뭐, 그러니까 어떨 땐 주식이 네.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예, 떨어지고 예, 그 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다들 상관관계가 이제 플러스부터 마이너스까지 되게 다양한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 효과가 이제 가치 펀드 그 그게- 자산에 녹아들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각각 예. 각 자산의 변동성은 크지만 네. 그 자산을 묶어서 한꺼번에 투자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낮은 변동성으로 이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비 오는 날 우산 팔고 그렇죠. 해 뜨는 날 그렇죠. 양산 팔면 나는 네, 언제나 그렇죠. 돈 벌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주는데 작아서 안 보이긴 하네요. 네. 네.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간 자산들을 모으면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네.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이건 뭔가요? 뭔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희 예. 회사에서 그 당사가 개발한 그 아웃풋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예. 이제 이게 약간 그 한은에서 발표하는 그 GDP 갭 같은 건데, 이제 그 실제 성장률이랑 잠재 성장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네.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네. 회복이랑 확장 구간에서는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구간이죠. 경기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 이게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경제가 이제 아무래도 꺾이는 그런 거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의 상승과 하락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예. 아니면 하락하고 있다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물가 이 곡선을 통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확장이란 수축 구간에 그러니까 이 0 플러스로 이제 보이는 그 구간에서는 네. 잠재 성장률보다 이제 실질 성장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아웃풋 사이클이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가가 네. 너무 올라가면 이제 네. 과열되고 이렇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네, 되는군요. 이렇게 국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별 네, 성과를 네. 분석하는군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국면을 네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로 보는데 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구간,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구간,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구간,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구간 네 가지로 국면을 네 가지고, 나눴어요. 예. 여기 보시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구간에는 네. 주식이 좋고요. 그러네요.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구간에는 이제 뭐 채권, 특히나 미국 장기채가 굉장히 좋아요. 장기채가? 예.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되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예.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금이랑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좋고 네.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이 구간에서는 주식이랑 채권이 다 좋아요. 이렇게 국면별로 다 네, 좋아하는 다 애들 좋은 자산들이 다르군요. 있어요. 다 다르고. 예.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숫자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 보시는 표에서 아래쪽에 보시는 위험 조정 수익률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장률이 좋거나 이럴 땐 주식이 당연히 좋고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걸 수치로 확인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 전략이에요. 예, 그리고 뭐 예.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데이터가 이게? 참고로 확인을 해봐야죠. 정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76 년이요? 76년 이후로 되어 있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군요. 이렇게 40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서 테스트가 된 전략이니까 화끈한 맛은 없어도 안정적인 건 정말 대단하겠네요. 편안한 거죠. 네. 편안하게. 근데 보통 이제 화끈한 거 편안하게. 좋아하시다가 네. 네. 많은 기어도 분들이 이제 그렇죠.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 코로나 때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는 네. 저는 재미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는?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재미로 하죠. 사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좀 안타까운 투기나 부분이 도박인데 있어요. 네, 재밌게 맞습니다. 하면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재미가 돈을 없어지니까. 잃을 때 생각은 잘 못하시고 그죠. 짜릿하게 올라가는 구간에만 올라갈 땐 참 집중하시죠. 좋은데 떨어질 때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좀 나머지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거 되게 어렵게 예. 보이네요. 이건 이거는 이제 무슨-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구간별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지금 이 보시면은 이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눠지잖아요. 예, 예. 각 구간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과가 차별화가 되니까 그 해당 그 매크로 국면에 가장 최선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왼쪽 상단에 보시는 높은 성장률 구간에는 당연히 주식 비중이 높은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금과 원자재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더 전략의 그 철학이라는 것이 네. 이런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차별하게 국면에 동일한 비중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계산적인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운용 조직이나 이런 그런 회사나 이런 데에 이제 약간 노하우 네. 아니면 직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각 국면에 대해서 굉장히 균등한 리스크를 배분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이미지랑 되게 어울리는 펀드 같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뭐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맞습니다. 예, 저희 삼성자산운용이 추구하는 예. 뭐 저희가 이기는 투자 이런 얘기도 많이 그죠. 드리는데요. 예. 그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 자산 증식을 하는 가장 예.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 질문이 하나 나와서 네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리밸런싱은 그러면, 흔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서 네네. 이게 막 바뀌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하시나요? 예. 사실은 올해더 전략이 알려지면서 예. 그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왜냐면 그렇죠. 이거는 예. 시장을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변화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예. 고정된 자산 비율, 최적화된 자산 비율을 산출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개념에 그대로 충실을 하게 되면 매매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포트폴리오를 주식과 채권을 가져가는데 네. 우리가 뭐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이익을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오른 자산을 다시 매도를 하고 그다음 부분적으로 이제 비중을 리셋을 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에 다시 채워넣고 그럼 자연스럽게 리밸런싱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예. 과연 레이달리오가 얘기하는 것처럼 연 1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최적인가? 연 1회? 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예. 아니면은 좀 더 잦은 주기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냐? 일반인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한다면 너무 뭔가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어떤 매매를 통한 이익보다는 네. 그 장기간의 그런 최적화된 비율에서 자산 배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 일단 리밸런싱 주기는 길게 가져가고요. 네. 저희가 뭐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더라도 실제로 뭐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6개월에 예, 한 번 할 그렇죠. 수도 예. 있지만 매매를 한다는 건 매매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일회가 일단 기본적인 매매 주기로는 적합합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서 반영을 진짜 하고 있고요. 안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보시는 비율이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자산군의 비율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앞서서 이제 레이달리오가 외부에 공개를 했던 비중과 사실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예, 그래서 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출한 포트폴리오가 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반추해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맞습니다. 개발하는 네네네, 메이킹 맞습니다. 하신 게 알고 보니까 레이달리오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분석 툴을 통해서 예. 분석을 해보더라도 예. 레이달리오가 저런 자산군 비중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실제로 펀드 운영할 때는 네. 채권 50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반영을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장세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명목 채권이 과거와는 달리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금리 상승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물가 연동 채권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실질적으로 저희가 펀드를 운영할 때는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자료로 말씀드리긴 그렇죠.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자산군의 최종 결과. 예. 그러니까 이 비중 하에서 네. 좀 디테일을 살렸다라고 디테일을 보시면 될 살렸다.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철학은 이렇게 지키면서 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한 70 몇 년대랑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적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 그 카카오로 할 수 있다는 핸드폰 그 카카오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예. 많이들 이제 해보셨을 텐데요. 예. 또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카카오페이로 요새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많이 합니다. 예.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면은 뭐 신용카드 긁으면은 우리가 그 포인트 같은 게 쌓이잖아요. 예. 카카오페이에서도 R을 적립하는 식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네. 알모기. 그래서 알고기라는 게 그런 의미고요. 예. 그래서 포인트를 리워드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지정해놓은 펀드에 자동 투자가 되게 해줍니다. 자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했을 때 네. 뭐 몇백 원 이렇게 잔돈 남는 경우 있잖아요. 500원 남고 이러면. 그런 짜투리 돈을 펀드에 자동 투자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밌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소소한 재미가 아니라 의미가 있죠. 굉장히 새는 그죠. 돈을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이게 사실 한 푼, 두 푼 모으면 커지잖아요, 양이.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 이런 기능들 한번 써보셨을 텐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펀드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목돈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목표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저희 혹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다 연락이 와서 잠깐 확인 좀 하고 네. 질문 제가 드릴게요. 처음 질문이 리밸런싱 주기는 어쩌다 네, 말씀을 네. 드렸고 아까 보고 두 번째는 이거 자산 배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국내 해외 전부 포함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니버스에 폭넓게 배분을 합니다. 저희가 소위 홈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비중을 좀 과도하게 가져가는 네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컨트리, 그러니까 선진국과 이머징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A씨월드 기반의 투자를 말 그대로 한다고 전 보시면 세계 되는데 국가에 다 투자하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채권도 물론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올해도에 투자하는 것처럼 네. 미국의 국채가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뭐 물가연동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머징 국가에 대한 채권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서는 저희가 뭐 한국 채권 ETF도 일부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은 국내 전부 포함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맞습니다. 네. 최대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네. 투자자가 올해더라는 개념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는 것과 유사한 성과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기획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레이달리오나 아니면 그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이 네네. 내가 이렇게 글로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겠다를 네.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제가 뭐 지금 질문 하나를 더 봤는데요. 네, 전화 좀 못 받았는데 예. 이러셨군요. 결국에는 같은 맥락인데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결국엔 네. 환해지에 대한 부분에 궁금하실 거예요. 환했지요? 왜냐하면 환해지는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원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화로 하니까. 원화 투자자 네. 입장에서 그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환해지는 어떻게 들어가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미국 투자자들이 올해도에 투자한 것과 유사한 성과를 드리기 위해서 네네. 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지를 하는 형태로 기획을 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달러에 대한 노출도를 가져가는 게 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펀드는 환해지형이지만 네. 그 펀드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일부 달러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 그러니까 100% 해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나름의 그 환해지 비율을 또 최적으로 찾아서 최적으로. 예, 그 최적의 비율만큼은 달러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환해지 100% 한다는 게 사실 헷갈리는 개념인데요. 네. 그러면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네. 내 원화로 수익률을 같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환해지를 100% 환해지를 다 했다는 했으면, 거는 네. 그 100에 대한 만큼을 다 이 달러를 이제 파생 상품 저희가 포워드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고정시켜버려서. 네. 그래서 달러가 움직이든 말든 나는 상관이 네. 없어지는. 근데 이제 뭐 환해지에는 여러 또 비용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예. 네, 실질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네.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다 보니. 그럼 이번에 황희영 매니저님께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인데, 타 투자 자문 앱들이 있다는데, 거기서 4계절 이런 운용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우리 당사, 특히 이 펀드만의 차별 운용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레이달리오랑 되게 레이달리오가 제시한 그 커스가 굉장히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저희가 자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칩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많이 뿌려놨어요. 저희가 네. 쓰는 칩들은 뭐 주식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베타인 이제 그 알파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스마트 베타를 추가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채권 부분에서도 이제 뭐 팁스나 이런 거 되게 다양한 칩을 분석해서 네. 쓰고 있고 저희가 또 리츠를 좀 보강을 했어요. 리츠도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요새 조금 화제가 되는. 네, 업할 수 있고 네, 조금 뭐 네. 제가 좀 부연을 예. 드리면은 이제 불리오나 에임을 많이 요새 이용을 하세요. 아, 그래요? 어, 잘 모르는 예, 것들이라.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이런 자산 배분 관련된 자문과 이런 네. 것들을 하시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일단 불리오나 에임에서 이런 전통적인 그 원칙에 충실한 올해더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컨셉을 차용을 하되 각자의 네. 방법론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네. 알고 있고요. 네. 불리오 같은 경우도 올해더를 접목한 펀드를 또 이제 저희 같은 운용사와 함께 펀드 상품을 출시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퓨어하게 올해더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펀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다른 전략과 이제 혼합을 해서 다른 전략.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전략이군요. 예, 그러니까 좀 그 결합된 약간 멀티 전략 형태의 그런 올해더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에임도 이런 식의 전통적인 올해더라기보다는 예. 그 뭐 국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자산배분 일단 자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통적인 이런 올 웨더 뭐 사계절 뭐 안정적인 이런 펀드 전략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저희의 강점으로 설명이 나왔군요. 예. 그 전략성으로는 그렇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예. 가장 강력한 것은 이 전 국민의 플랫폼이죠. 카카오에서 네, 할 수 있다. 카카오와 함께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저는 혜택이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런 세는 동전과 같은 부분들도 다 그죠. 펀드로 자동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네. 이 투자 접근성과 투자 전략에 검증되어 있음 그런 네. 부분들이 동시에 좀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게 뭐 레이달리오라던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을 했다. 뭐 주식 30%, 채권 55% 이렇게 말을 하면 따라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직접 다 분석을 하시고 본인들께서 다 포트폴리오를 짰더니 레이달리오랑 똑같더라. 이게 나오니까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예. 최근에 올해더라는 게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래요?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비중을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가, 네. 아니면 어떻게 그 비중을 도출하는가,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죠. 그죠, 그거는 사실. 이제 네. 전문 투자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백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보다 나은 성과를 조합을 해서 투자들을 네.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방법론을 가지고 네. 나름 최적이다 생각하는 부분을 적용해서 네. 펀드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결론은 막 무슨 반반 무한이 이렇게 간단히 나오더라도 그걸 도출하기까지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고 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매니저님들과 카카오라는 이런 쉬운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면 목돈을 마련하는 게 꿈은 아닐 것 같네요. 네. 이게 뭐 상대적으로 편하게 좀 예. 밤에 좀 잠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럼요. 투자가 좋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식 몇십 프로 떨어질 때 기분을 정말 그리고 이미 대답이 간 것 같은데요. 카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미성년자 자녀분들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네. 왜냐면 저도 아이가 있기 예, 때문에 그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청소년 정도부터는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예 어린 자녀는 안 되고요. 아예 어린애는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네.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막 알아서 이렇게 나중에 뭐 알려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사실 제일 간단한 건 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으면 될 텐데, 네, 사실은. 네. 오늘, Q&A가 더, 이거 예. 뒤에도 세장 노출. 네? 뒤에 마지막 단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간단한 펀드 개요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디테일들은 저희가 그 카카오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Q&A까지 마쳤고 오랜만에 하니까 마우스로 넘겨야 되는 거 잊어버리네요. 예, 오늘 이렇게 두 매니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계절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제일 쉽게 생각하면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이런 펀드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카카오란 플랫폼과 결합되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매니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